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빌라 주택 가치 평가에 대해서 캡스톤 프로젝트를 진행한 공병희 이준하입니다. 예, 저희 연구는 먼저 간단하게 연구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 저희가 공공 데이터를 활용했기 때문에 어떤 변수를 어떠한 배경에서 설정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연구 결과와 저희 연구의 최종적인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했었던 캡스톤 프로젝트가 어떤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을 하려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아래를 보시면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국민분들은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부동산 중에 아파트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라가 국민들의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에서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아파트에 비해서는 빌라가 가치 평가 측면에서 조금 비효율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평가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평가받고자 하는 사람과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여러 시간과 비용이 더 발생을 하면서 아파트에 비해서 외면을 받는 자산이 되어오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캡스톤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가 취득한 공공 데이터와 저희가 만들어낸 모델을 통해 기존에 있는 가치 평가 방식을 조금 더 범위를 넓히고 속도를 빠르게 하여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그 평가 방식을 더 고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에 있는 로보리포트나 빅밸류를 보시면 로보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인구나 교통 환경 등의 데이터는 단순히 정보 제공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빅밸류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실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보정을 함으로써 최종 결과를 얻는 방식입니다. 저희 모델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점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행 연구를 찾아봤었습니다. 보시면 사용된 설명 변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과거에서는 건물 자체의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들이 연구에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공공 데이터가 개방이 될수록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변수로서 많이 반영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연구도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건물을 설명하는 요인 외에도 그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비중을 높여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결국은 설명하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더 정의를 해보면 저희는 서울특별시에 있는 빌라주택의 실제 거래 가격을 추정하는 모형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 10년간 44만 건 정도의 빌라 거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어떤 설명 변수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개의 설명 변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건물 요인 변수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특성들을 나타내는 변수들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 요인인데요.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다소 이제 추상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때 생각할 수 있었던 것들을 수치화하기 위해서 지역 요인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변수화해서 수치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시 요인은 주택 자체 특성 그리고 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넘어서서 빌라 거래 가격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인 요인을 설명하고자 정의하였습니다. 네, 변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물 자체를 설명하는 건물 요인인데요. 총 3가지 변수가 사용되었습니다. 면적과 그 다음에 건물이 지어진 연도와 거래된 연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연식, 그리고 일반적으로 1층이 좀 비선호되지 않을까라는 가정하에 1층 이하의 층과 그 나머지 층으로 구분하는 저층 여부 변수를 사용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는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을 나타내는 지역 요인입니다. 지하철, 3대 도심 접근성, 소득.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하철 점수는 저희가 공공 데이터를 통해서 서울에 있는 모든 지하철역의 이용객 숫자와 그 다음에 지역 호선, 1호선, 2호선, 3호선 등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해서 모든 지하철역에 점수를 부여한 후에요. 그 다음에 저희가 평가하고자 하는 주택의 근방 1km 이내에 있는 지하철역의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수를 설정했습니다. 3대 도심 접근성은 서울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3개의 도심인 CBD, GBD, YBD의 지점을 이제 저희가 설정한 후에 거래되는 빌라에서 각 도심과의 거리를 측정한 다음에 민값을 사용했습니다. 소득은 소득을 나타내는 변수가 없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구별로 재산세와 자동차세, 인구 정보를 이용해서 생성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지역 요인 중에 교육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주택을 구매하는 분들 중에 추상적으로 교육 환경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교육 환경이라는 단어가 다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이것을 수치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변수는 3가지이고요. 사설 교육기관의 수, 쉽게 말하면 학원 개수입니다. 아까 지하철역과 동일하게 평가하고자 하는 빌라에서 주변 1km 이내에 있는 교육기관의 수, 그 다음에 6학년 비율은 저희의 가설은 아무래도 초등학교의 6학년으로서 전학을 오는 학교들은 인기가 많은, 일반적으로 교육열이 좀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변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비평준화고 진학률 역시 공공 데이터로 개방된 학교의 특목고 진학률 등을 저희가 교육 변수로서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요인 중에 재개발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빌라는 실거주 목적도 있겠지만 재개발에 의한 시세 차익을 위한 투자용 구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재개발 대상 지역을 저희가 변수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좀 독특한 부분은 이제 저희가 그 이중차분법을 한번 실행을 해봤었는데 2017년 이전과 주택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에 평균 가격을 나눠봤을 때 재개발 지역에 속한 주택들이 조금 더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2017년 이후에 주택 구매가 실거주보다는 투자용 목적이 강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파트 가격 매매 지수는 저희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거시 요인으로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서울시에 있는 모든 거래 주택이 같은 목적으로 구매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해서 면적을 기준으로 총 4 분류의 클래스로 나누어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나 이제 분포들이 좀 다른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큰 면적으로 갈수록 대형 가구들이 거주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먼저 각 변수들이 주택 거래 가격을 설명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했었는데요. 특징적인 부분은 클래스 1이 작은 평수이고 클래스 4가 큰 평수들인데 작은 평수로 갈수록 연식들이 조금 더 중요한 영향을 미쳤었고 큰 평수로 갈수록 연식의 중요성은 좀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거주하는 부분에서는 이런 출퇴근에 관련된 요인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 이제 큰 평수로 갈수록 면적이 더 중요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려서 뒷부분에서 선형회기 결과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좀 흥미로운 부분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형회기 분석을 저희가 진행을 했었을 때 우선 연식에 있어서는 작은 평수일수록 연식이 오래될수록 그 가격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연식 클래스 1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평수의 주택이기 때문에 구매 목적 자체가 실거주가 아니라 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신축 건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영향을 받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작은 평수일수록 지하철 점수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큰 평수일수록 교육 그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작은 주택일수록 재개발 대상 지역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한 뎁스 더 깊게 들어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로 4개를 나눈 것을 더 넘어서서 세분화해서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눈 후에 선형회기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래 산식에 의해서 기여도를 한번 산출을 해봤었는데요. 역시나 비슷한 패턴을 보고 있는데 특징적인 부분은 역시 작은 클래스에서는 연식이 중요한 부분이 있었고 큰 평수의 부분에서는 교육 관련된 변수들이 중요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흥미로웠던 부분들은 서울 동남권, 강남 서초 송파권입니다. 이 부분에 있는 작은 평수들이 재개발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지역에 이제 투자하는 것, 이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투자 목적의 구매이고 그랬을 때 가장 시세 차익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서울 동남권 쪽으로 이런 이제 투기 혹은 투자 수요들이 몰렸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형회기를 통해서 이런 가격과 요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었는데요. 사실 가격 자체가 비선형적인 이런 관계를 파악하기에는 선형회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일부 거시 요인에서는 다중공선성이 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형회기를 넘어서서 원래 이 연구의 목적 자체인 예측적 상선을 위해서 이제 선형회기를 넘어서 다른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관련된 연구도 또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하 원우가 바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발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선형회기 분석으로의 한계성을 좀 해소하고 또 더 나아가서 저희가 추정하는 가격의
정확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회귀 분석이 가능한 다음에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을 좀 활용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활용했던 모델은 랜덤 포레스트 XGBoost, 라이트GBM 그리고 MLP입니다. 먼저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별 성능 결과에 대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체 데이터셋을 트레인셋, 테스트셋 7대3 정도의 비율로 나누어가지고 아웃 오브 샘플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였습니다. 저희가 모델 성능 측정에 사용했던 매트릭은 MAP입니다. MAP 같은 경우에는 추정값과 실제값의 차이, 즉 오차가 실제값에서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저희가 모델 간의 성능을 좀 비교하고 그 결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해당 지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5개의 모델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라이트GBM이 가장 성능이 우수하였고요. 라이트GBM을 사용했을 때에는 실제값과 추정값의 평균적으로 약 7.3% 정도의 수준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았고요. 특이했던 점은 저희는 MLP라는 예를 들어서 이미지나 텍스트 같은 이런 비정형 데이터는 NN 계열의 모델이 압도적으로 성능이 좋지만 저희가 사용했던 이런 정형 데이터와 같은 경우에는 트리 기반의 모델들이 성능이 좋았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가장 성능이 좋았던 라이트GBM을 사용해서 저희가 피처 임포턴스와 특정 피처들의 센시티비티를 좀 확인해 보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그 선형회귀 분석과 약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전체 데이터의 약 97% 정도를 차지하는 클래스 1, 2, 3, 4에서 공통적으로 자치구별 소득 수준,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그리고 재개발 대상 지역이라는 변수의 변수 중요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연식이라는 변수는 클래스가 좀 면적이 작은 클래스에서, 그리고 전용 면적이라는 변수의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컸던 클래스 4에서 변수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피처 임포턴스를 통해서 저희가 통계학적으로 변수의 중요도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에 더 나아가서 저희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 좀 경제적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센시티비티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다른 피처들을 고정시키고 확인하고자 하는 피처에만 좀 증감을 주어서 타겟값의 변화율로서 그 피처에 해당 피처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의 센시티비티를 보시면 이를 통해서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약 10% 정도 상승할 경우에는 빌라주택 가격이 8.19% 정도 하락할 것이고, 반면 아파트 가격이 10% 정도 하락한다면 빌라주택 가격이 약 6.81% 하락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유사 서비스와의 비교입니다. 현재 빌라 주택 추정 가격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빌라시세닷컴과의 추세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샘플을 좀 지역이나 면적, 연식을 좀 다양하게 하여서 샘플을 좀 선별해 보았습니다. 파란색 선이 빌라시세닷컴의 트렌드이고 초록색이 저희가 사용했던 라이트GBM 모델의 트렌드입니다. 전반적으로 그 추세가 유사한 것으로 확인하였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라는 변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높은 가격으로 추정한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캡스톤 프로젝트의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얻은 결론입니다. 기존의 빌라 감정평가 기법과는 다른 형태의 평가 모델을 저희는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래 가격과 변수 간의 좀 유의미한 관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졌던 임플리케이션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